사이에 여름에서 가을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다 수온은 천천히 떨어져 고수온 피해 우려가 여전합니다. 정부가 심각한 가뭄 피해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자치단체들은 폭염과 가뭄 피해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수 돌산에서 경도를 잇는 연륙교 건설이 추진됩니다. 1조 1,000억 원대 투자 계획에 따른 전남도의 지원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입니다. 광양 섬진강변 염해 피해에 대한 관련 기관 대책 협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제방 차수벽과 저류지, 하천수 공급 라인 등이 설치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사이에 폭염이 물러가고 완연한 초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다 수온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적조와 고수온, 해파리 피해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단비가 내렸던 주말. 여수의 낮 최고 기온은 21.9도로 폭염이 막바지에 달했던 지난주와 비교하면 사흘 새 무려 10.6도나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순천과 광양, 고흥 등 다른 지역의 낮 기온도 8.8도에서 최대 10.3도까지 차이를 보였습니다. 당분간 한낮에도 기온이 26도에서 28도에 머물겠고 아침 저녁으로는 완연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순천과 광양 같은 내륙 지방에서는 18도 내로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겠으니 건강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폭염이 물러가면서 바닷물의 온도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여수 해역의 수온은 26도 내외로 적조 생물이 언제든지 증식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보이고 있고 바다 수온은 하강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고수온으로 인한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적조생물이 자랄 수 있는 수온은 아직까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잔여 적조생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개체수가 조금씩 감소하고는 있지만 등량만 등 일부 해역에서는 여전히 보름달 물해파리가 밀집해 출현하고 있어 전남 남해안에 내려진 해파리주의보도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정부가 심각한 가뭄 피해 속에서도 가뭄 대비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뭄 대비를 위한 용수개발 사업비 425억 원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는 수시 배정 사업으로 묶여 있어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국민안전처의 재해 예방 사업이나 국토교통부의 재해 예산 등은 일반 사업 예산으로 원활하게 집행되는 반면 가뭄 대비 예산만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조속한 예산 배정과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올여름 계속된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이어짐에 따라 자치단체들이 정밀 조사에 나섭니다. 고흥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지역 내 논밭과 과수 재배지 등을 대상으로 폭염과 가뭄, 염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상황을 정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고흥 지역 강우량은 평년 강우량의 7%에 불과한 11mm로 콩과 고추, 고구마 재배지 160헥타르에서 시듬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남 남해안에 내려졌던 적조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전남 해역에 발생했던 적조생물이 모두 소멸됨에 따라 여수와 고흥, 장흥 앞바다에 발령했던 적조주의보와 적조생물 출현주의보를 오늘 저녁 7시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은 여수와 완도 해역의 수온이 25도 내외로 적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예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 객실구역을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선체를 두 동강 내 세우겠다는 것인데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목표대로라면 세월호가 육상으로 올라오는 시점은 다음 달 말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인양이 완료되면 세월호 3계층 객실부를 분리해 잘라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옆으로 누운 객실부를 분리해 바로 세우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신속하게 미수습자 9명을 수습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작업 전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사고 원인 조사 등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체 폭이 22m로 아파트 9층 높이인 만큼 선체를 통째로 바로 세우거나 누워있는 현재 상태에서 정리하는 방식은 위험하거나 일정이 늦어진다는 겁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법부도 선체 조사를 통해서만 참사의 원인을 밝힐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을 뒤엎는 행위라며 참사의 증거물인 선체 훼손에 반대했습니다. 객실을 분리하게 되면 조타실로부터 기관실까지 연결되는 복잡한 어떤 기제가 손상될 우려가 높고요. 그렇게 되면 침몰 원인 규명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것이다. 특조위와 유가족들이 강경 대응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해수부는 이미 전문가 검토를 마쳤다며 강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시가 미래에셋그룹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경도에 연륙교 건설을 추진합니다. 여수시와 전라남도는 총 사업비 620억 원을 들여 경도와 돌산을 잇는 길이 1.9km, 편도 2차선 교량 건설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륙교 건설은 미래에셋이 경도 해양관광단지에 1조 1,000억 원 투자를 결정한 이후 이낙연 전남지사의 육지와 연결된 교통수단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광양시 진상면 온실단지의 염해 피해를 막기 위한 기관별 협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양시 수자원공사는 최근 협의를 갖고 전라남도가 제방 차수벽을 설치하고 광양시는 농경진의 저류지를 확보하는 한편 수자원공사가 저류지에 하천수 공급 라인을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광양시는 기관별로 세부 추진 일정을 정한 뒤 용역조사를 권고했던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음 달 중 최종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기아 타이거즈의 마운드가 안정적입니다. 또 조만간 부상 선수들과 함께 안치홍 선수도 복귀하는데요. 가을 야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뿜어내는 역투. 기아 김윤동이 임시 선발 중책을 맡아 제대로 힘을 냈습니다. 막강 두산 타선을 상대로 안타를 하나도 맞지 않고 5이닝 무실점. SK에서 이적한 고효준 역시 최근 선발과 불펜 가리지 않는 전천후 투수로 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선발진 구성에 어려움을 겪던 기아가 가을 문턱에 접어들면서 마운드의 높이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현종과 헥터가 꾸준히 제 몫을 하는 데다가 팀이 어려울 때마다 홍건희와 김윤동, 고효준이 제 몫을 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상으로 2군으로 내려간 지크가 조만간 합류하고 긴 재활을 거친 윤성민과 김진우 역시 복귀 채비를 갖추면서 꽉 막혔던 선발진의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여기에 타선과 수비 짜임새에 큰 도움이 될 안치홍의 복귀도 초읽게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합류할 경우 빠르고 정교하고 파워까지 겸한 타격으로 기아의 핵심 전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주 4위로 뛰어오른 기아는 이번 주 SK, 삼성, 롯데 등 하위권 팀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어서 승수를 쌓는다면 가을 야구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순천 성가롤로 병원이 응급의료센터로 최종 지정 승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전용 중환자실과 병동, 수술실 등을 갖춘 순천 성가롤로 병원을 전남 동북권 응급의료센터로 최종 지정 승인했습니다. 순천 성가롤로 병원은 지난해 12월 여수와 순천, 광양, 고흥, 구례를 아우르는 전남 동부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선정됐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광양 지역 아동센터에 승합차 3대를 기증했습니다. 이번에 기증한 차량은 포스코에서 생산한 고강도 강판을 사용해 제작된 차량으로 이동수단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아동센터 3곳에 각각 한 대씩 전달됐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2006년부터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모두 33대의 차량을 광양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했습니다. 약 40개국이 참여하는 장흥 국제통합의학 박람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박람회장은 여전히 공사 중이어서 박람회 개최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장흥군 안양면 사자산 중턱에 조성 중인 국제통합의학 박람회장입니다.
개막을 한 달에 앞둔 지금 곳곳이 공사로 난장판입니다. 이달 말 완공 예정이었던 주제관은 내부 마감 공사가 여태 진행 중이고 가설 건축물은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로는 여태 아스콘 포장이 끝나지 않았고 가로등과 바닥재 설치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잔디 식재 등 조경 공사도 큰 차질을 빚으면서 박람회장 전체가 건물들만 덩그러니 서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기 우리도 마음은 급하지만 여기 지금 해놓으면 작업해놓으면 일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박람회장 진입도로와 주차장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하루 수만 명의 일을 관람객과 차량을 수용하기에는 지금의 도로도 주차장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 주민들은 200억 원 가까이 투자한 박람회가 사전 준비 소홀로 도리어 국제적 망신을 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장훈 개최일이 아마 가장 큰 공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런 것이 행정만 바쁘지 과연 이것이 국제 박람회 되겠느냐. 전 세계 40여 개국 200여 기관 단체들이 참여하는 장흥 국제통합학 박람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은 근심과 우려가 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 율촌 일산단 내 폐기물 처리 업체의 매립시설 확장 추진 계획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율촌면 주민 200여 명은 오늘 전남 테크노파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율촌 일산단 내 모 업체의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주민 설명회 개최와 관련해 설명회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폐기물 처리 업체는 현재 260만 세제곱미터에서 532만 세제곱미터로 처리 용량을 증설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이 인근 어장의 바지락 폐사와 분진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증설 사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수 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 여수시 화정면 적금도합 해상에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선원과 이를 고용한 선장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베트남 선원 P씨는 선원 취업 자격으로 입국해 근무처 변경 없이 여수 선적 어선에 불법 취업해 승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지난 2월과 5월에도 불법 체류 외국인 선원 2명을 검거해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계했습니다.